몇 년 전 일이 갑자기 떠올라서 괴로우신 적 있죠? 이미 지나간 일인데 왜 자꾸 생각나는 걸까요? 밤에 잠들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5년 전에 했던 실수가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이불을 발로 차신 적 있잖아요.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끝없이 자책하면서 새벽까지 뒤척이신 적 있죠?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그 환상을 아주 차갑게 깨트려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뇌가 고장난 게 아닙니다. 뇌는 미완성 과제를 계속 떠올리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유독 과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현대사회에서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과거가 자꾸 떠오르는지 정확한 뇌 과학적 원리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뇌 리셋 기술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저장해 두시고 과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다시 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상황 파악부터 해볼까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은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다가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침투해 들어오죠. 10년 전에 친구에게 했던 말, 면접에서 버벅거렸던 순간, 헤어진 연인과의 마지막 대화. 이런 장면들이 마치 영화처럼 선명하게 재생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심장이 콩쾅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죠. 이미 지나간 일인데 왜 지금 이 순간에 떠오르는 걸까요? 이건 당신의 성격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의지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뇌의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을 때 뇌가 쉬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전혀 아닙니다. 그 순간 뇌는 오히려 더 활발하게 작동하거든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켜지면서 뇌는 자동으로 과거를 되새기고 미래를 상상합니다. 이게 뇌의 기본 설정이에요. 문제는 이 시스템이 부정적인 기억에 편향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완벽하게 설명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바나에서 살았잖아요. 그때는 실수 한 번이 곧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사자를 만났던 장소를 까먹으면 다음번에 거기서 죽을 수 있었죠. 그래서 뇌는 부정적인 경험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도록 진화했습니다. 위험했던 순간을 계속 복습해야 다음번에 피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이 과거의 실수를 계속 떠올리는 건 뇌가 당신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다만 현대사회에서는 이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5년 전 발표에서 버벅거렸던 게 생존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뇌는 그걸 위험 신호로 인식하거든요. 2023년 예일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하루에 약 6만 개의 생각을 하는데 그중 80%가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부정적인 생각의 95%가 어제와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뇌가 같은 부정적 기억을 계속 반복 재생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반추사고입니다. 반추라는 건 소가 되새김질하는 걸 말하거든요. 한번 삼킨 음식을 다시 올려서 씹는 거죠. 우리 뇌도 과거의 기억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집착하는 건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과거를 재생하고 있는 거고 이건 생존을 위해 진화한 시스템입니다.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만 이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리셋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왜 특정 기억이 유독 자주 떠오르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아까 제가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개념을 언급했잖아요. 이게 과거 집착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거든요. 1928년 소련의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식당에서 웨이터들을 관찰했는데 주문을 받고 나서 음식이 나가기 전까지는 주문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하더라고요.
그런데 음식이 나가고 나면 바로 까먹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는 완료된 과제는 지워버리고 미완료된 과제는 계속 붙들고 있거든요. 이게 자이가르닉 효과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뇌가 그 기억을 미완료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사과하지 못한 친구, 확실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연애, 해명하지 못한 오해. 이런 것들이 뇌 속에서 계속 열려있는 탭처럼 작동합니다. 컴퓨터에서 창을 닫지 않으면 메모리를 계속 잡아먹잖아요. 뇌도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뇌는 이런 미완료 기억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뇌는 이 기억들을 놓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어요. 그게 왜일까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지능이 높고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뇌가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더 깊이 분석하기 때문에 기억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2024년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과거 기억을 자주 떠올리는 사람들의 뇌를 fMRI로 스캔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해마와 전전두피질 연결이 평균보다 27%나 강했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고 전전두피질은 뇌의 CEO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이 연결이 강하다는 건 기억을 더 생생하게, 더 오래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단점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게 바로 높은 인지 능력의 증거거든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창작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과거의 기억에 시달리면서 그걸 소설로 승화시켰고, 프로이트는 자신의 과거 집착을 연구해서 정신분석학을 만들어냈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특정 문제를 풀지 못하면 수년 동안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대성 이론도 10년 넘게 그 문제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뇌가 과거를 놓지 못하는 건 어쩌면 천재성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는 걸 나약함이라고 오해합니다. 빨리 잊어버려. 과거는 과거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과거를 깊이 반추하는 능력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직결되거든요. 2022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반추 성향이 강한 리더들이 위기 상황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철저히 분석했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은 거죠. 이제 왜 당신이 특별한지 아시겠죠? 당신의 뇌가 과거를 놓지 못하는 건 약점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뇌가 더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만 문제는 이 시스템이 너무 과하게 작동할 때 일상에 지장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과도한 시스템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물론 이런 특성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해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거든요. 과거 기억이 자꾸 떠오르면 현재에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과거 생각이 침투해 들어오면 집중력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밤에 잠들기 어렵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과거 생각이 떠오르면 억지로 안 떠올리려고 하죠. 생각하지 마, 잊어버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게 최악의 방법이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역설적 사고 억제라고 부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다니엘 웨그너 교수가 유명한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흰 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더니 오히려 흰 곰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다. 억지로 생각을 막으려고 하면 뇌는 그 생각을 더 자주 떠올리거든요. 참으면 된다고요? 그건 뇌과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접근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올바른 접근은 이렇습니다. 억제가 아니라 완료입니다. 아까 자이가르닉 효과 기억하시죠? 자, 뇌는 미완료된 과제를 계속 떠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내가 그 기억을 완료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면 됩니다. 이게 뇌리셋의 핵심 원리예요. 뇌를 속여서
이 기억은 이제 끝났어 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이걸 위한 첫 번째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술은 쓰기 기법입니다. 뇌 비우기라고도 부르죠. 과거 기억이 자꾸 떠오를 때 그걸 종이에 써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뭘 느꼈는지, 지금 뭐가 괴로운지 전부 다 적습니다. 왜 이게 효과적일까요? 2020년 텍사스 대학교 제임스 페니베이커 교수 연구팀이 이걸 입증했거든요. 글로 쓰는 행위가 내 작업 기억을 비워준다고 합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던 생각이 종이 위로 나오면 뇌는 그걸 외부에 저장된 것으로 인식해요. 그러면 더 이상 반복적으로 떠올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실험 참가자들은 4주간 하루 15분씩 글을 쓴 후 반추 사고가 평균 37% 감소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3분의 1 이상이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기술은 완료 선언입니다. 이건 좀 더 의식적인 작업이에요. 쓰기 기법으로 기억을 꺼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일은 이제 끝났다. 나는 이 경험에서 배울 것을 배웠다. 이제 이 기억을 보관함에 넣는다. 소리내서 말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뇌는 언어로 선언된 것을 더 확실한 것으로 인식하거든요. 2024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의식적인 완료 선언이 자이가르닉 효과를 해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뇌가 그 과제를 다친 것으로 재분류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기초기술만 제대로 실행해도 과거 집착의 절반 이상은 해결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한번 해보고 안 되네 하면 소용없거든요. 최소 이 주의사항 매일 실행해야 뇌가 변합니다. 자, 지금까지 쓰기 기법과 완료 선언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고급 기술이 있어요. 다음 섹션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진짜 고급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배운 기초 기술로도 상당 부분 해결되지만 더 완강하게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잖아요. 트라우마 수준의 기억이나 정말 오래된 후회들은 기초 기술만으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EMDR의 간소화 버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MDR은 안구 운동 민감 소실 재처리 요법의 약자예요. 원래는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개발된 심리치료 기법인데 최근 연구에서 일반적인 과거 집착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2023년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안구 운동이 편도체의 과활성화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제가 알려드리는 건 전문 치료 버전이 아니라 집에서 혼자 해볼 수 있는 간소화 버전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과거 기억이 떠오를 때 눈을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머리는 고정하고 눈동자만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으로 이동합니다. 한번 왕복하는데 2초 정도 걸리게 천천히요. 이걸 20회에서 30회 정도 반복합니다. 총 1분도 안 걸려요. 이동안 떠오르는 과거 기억을 그냥 관찰합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신기하게도 기억의 정서적 강도가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왜 이게 효과적일까요? 안구 운동이 양쪽 뇌 반구를 번갈아 활성화시키면서 기억의 재처리가 일어나거든요. 원래 트라우마 기억은 편도체에 강하게 고착되어 있어요. 편도체는 24시간 경비를 서는 경호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경호원이 과거 기억을 위험 신호로 분류해서 계속 경보를 울리는 겁니다. 안구 운동을 하면 전전두피질이 개입해서 이 기억을 재평가하게 돼요. 뇌의 CEO가 경호원한테 괜찮아 위험한 상황 아니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두 번째 고급 기술은 현재 앵커링입니다. 과거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즉시 현재로 돌아오는 기술이에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과거 기억이 침투하면 바로 오감 5, 4, 셋, 2, 1 기법을 사용하세요. 지금 보이는 거 5가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 들리는 것 4가지, 만져지는 것 3가지, 냄새 맡을 수 있는 것 2가지, 맛볼 수 있는 것 1가지. 이렇게 하면 뇌가 강제로 현재로 돌아오거든요.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 뇌는 한 번에 하나의 시간대에만 완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 기억에 빠져 있을 때는 뇌가 과거 모드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오감 앵커링을 하면 뇌가 강제로 현재 모드로 전환돼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반복하면 자동화됩니다. 2022년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이 기법을 3주간 꾸준히 실행한 사람들은 과거 침투 사고가 평균 52% 감소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뇌를 바꾸려면 이 기술들을 21일 이상 매일 연습해야 합니다. 뇌의 신경가소성 덕분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되거든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3주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해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5분간 쓰기 기법으로 뇌를 비우세요. 둘째, 과거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안구 운동을 20회 하세요. 셋째, 하루에 3번 오감 앵커링을 연습하세요. 이 3가지만 꾸준히 해도 한 달 후에 완전히 다른 뇌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거의 모든 퍼즐 조각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과거가 자꾸 떠오르는 건 당신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자이가르닉 효과 때문입니다. 내가 미완료 과제를 계속 떠올리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죠. 이 시스템은 생존을 위해 진화한 건데 현대 사회에서는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기 기법으로 뇌를 비우고 완료 선언으로 기억을 닫고 안구 운동과 현재 앵커링으로 뇌를 리셋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이 특성은 약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거를 깊이 반추하는 뇌는 더 정교하고 더 분석적인 뇌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상위 15%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당신의 뇌가 과거를 놓지 못하는 건 그만큼 당신의 뇌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만 그 에너지를 과거 집착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쓰는 방법을 배우면 됩니다. 이 기술들을 꾸준히 연습하면 뇌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 들어보셨죠? 뇌는 평생 변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행동을 반복하면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됩니다. 지금은 과거로 빠지는 신경회로가 고속도로처럼 넓게 깔려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배운 기술들을 반복하면 현재에 머무는 새로운 고속도로가 생깁니다. 3개월만 꾸준히 하면 과거 생각이 떠와도 휙 지나가 버리는 뇌를 가질 수 있어요.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그냥 넘어가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쓰기 기법을 실행하면 일주일 후에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고 오늘 떠오른 과거 기억 하나를 써보세요. 그게 첫 번째, 리셋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괴로워하기만 하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게 됐잖아요. 자이가르닉 효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편도체의 과활성화. 이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이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지식이 힘이거든요. 뇌가 왜 이러는지 이해하면 더 이상 자책하지 않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매주 뇌과학과 심리학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들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어떤 과거 기억이 가장 자주 떠오르시나요? 오늘 배운 기술 중 어떤 걸 먼저 시도해 보실 건가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나 가족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과거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건 착각이에요. 당신은 언제든지 현재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뇌를 리셋할 수 있는 건 오직 당신뿐입니다.